몸을 살리는 섭식 실천 지침.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지 않는 것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어떤 섭식 지침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먹는 것을 잘 가려 먹고 바른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몸에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면역력이 강화되고 또 비염 같은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고 또 짜증이라든지 귀찮은 게 사라지고 또 인지 능력도 향상됩니다. 그리고 체온이 상승하고 혈액 순환이 잘 됩니다. 자, 이런 모든 효과, 음식을 통해서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이제 좋은 칼로리가 있고 나쁜 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가려서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칼로리면서 영양가가 높은 음식의 대표적인 것은 채소고, 그리고 자연식품은 다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가는 없으면서 칼로리만 높은 음식은, 음식의 재료로는 이제 정제당, 액상과당, 과당, 프록톡스, 그 다음에 식용유, 마가린, 경화유, 그 다음에 쇼트닝,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성분은 영양가가 없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래서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물질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채식을 해야 할까요? 육식을 해야 할까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다르고 자신의 체질에 맞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가공식을 먹지 말고 자연식을 하는 것이 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본 전문가가 쓴 책인데요. 어, 탄수화물을 줄임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스웨덴 국민의 23%가 단질 제한식을 했는데, 이것으로 해서 생활 습관병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뭐 비만, 우울증, 아토피 이런 부분들이 고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탄수화물 식단을 어,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뇌에 안 좋다고 이렇게 강조한 책입니다. 그레인 브레인이라는 책인데, 그레인은 곡류물이고 브레인은 뇌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뇌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위해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선택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탄수화물을 살펴보면 현미 채소는 독소를 배설을 시켜줍니다. 근데 현미가 잘 소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현미가 안 좋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고 현미는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현미를 먹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의 파이토케미칼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세포를 튼튼하게 합니다. 식이섬유, 채소와 과일에 있는 식이섬유는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양파, 생강, 마늘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합니다. 양파는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습니다. 양파 껍질도 마찬가지고, 뭐 고구마,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토마토, 단호박, 무, 이런 자연식품과 다양한 과일들은 좋은 탄수화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런 당근과 토마토, 브로콜리는 익혀서 먹는데 기름으로 볶지 말고 식용유를 쓰지 않고, 그래서 물로 데치거나 간단하게 구워서 먹는 것이 좋고, 또 이제 날것으로 먹을 만한 건 날것으로 한 번씩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꼭 볶고 싶다면 코코넛 오일이나 100% 우유 버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독 주스나 청열 주스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채소나 과일로 만들어진 주스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또 갈아서 먹는 것도 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미나 채소, 과일은 농약 등의 해로운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탄수화물에 이어서 이제 지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지방 전문가인 우도 에라스무스가 책을 썼는데, 어,
치료하는 지방, 사람을 죽이는 지방, 이 책을 썼고 이 책이 이제 꽤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곽재욱이라는 이 약사님이 오메가 뉴트리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될 텐데 좋은 지방은 생선, 그 다음에 육류인데 그 공장식 밀집 사육 축산 환경에선 이런 이 환경에서의 가축은 그렇게 좋지 않고 자유방목되고 좋은 모기 정성스럽게 길러진 가축의 육류가 좋습니다. 이건 우유도 마찬가지고 계란도 마찬가지고 그 육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육류를 선택할 경우 그들이 사육되고 있는 환경과 그들이 그 가축들이 무엇을 먹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동물 복지나 가축 복지, 유기농 이렇게 길러진 육류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견과류 영양분이 많고 그 다음에 포만감도 느끼게 해줍니다. 씨앗류 이것은 이제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 매우 좋은 어떤 영양분이 들어있는데 잘 보관해야 됩니다. 냉장 보관하고 또 빛을 차단해야지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에 들기름은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먹는 것이 좋고 이건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성 지방 들기름에 참기름, 올리브유를 튀기거나 가열해서 먹으면은 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온에서 먹도록 합니다. 좋은 단백질 국내산 콩 미국산 콩은 100% GMO 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국내산 콩을 선택하길 바라며 또 렌틸콩, 검정콩, 팥 이런 다양한 콩들 그리고 곡물들 귀리, 조 같은 어떤 다양한 곡물 그 다음에 바른 육류 GMO 옥수사료가 아닌 풀을 먹고 자란 소와 닭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동물복지나 유기농 농장에서 만들어진 그 우유나 계란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또 발효식품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또 그리고 좋은 미생물 뭐 박테리아나 좋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미생물은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국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된장, 김치, 100% 자연 치즈 그리고 뭐 식초, 자연 발효 식초 홍초 같은 상업용 식초 음료는 설탕이 많기 때문에 좀 반대하고 그 다음에 뭐 설탕 반 뭐 과일 반 이래가지고 당 발효액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고 뭐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허브차, 현미나 보리차로 만들어진 허브차를 권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좋은 음식들인데 좋은 음식의 특징은 영양가가 많고 칼로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음식은 칼로리만 높고 영양가가 없다. 그래서 좋은 음식에는 식이섬유, 비타민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하지만 나쁜 음식에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다. 자, 나쁜 음식의 특징을 보면 이제 가공식품을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병수라는 분께서 이게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분은 그 식품회사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식품회사에서 근무했고 책을 이제 과자의 유혹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그 책이 많이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나쁜 음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칼로리가 높다, 영양가가 없다, 정제당, 과당, 트랜스지방 이런 것으로 맛을 내고 또 유통기한이 길다, 첨가물, 합성향료, 인공색소, 보존료 이런 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이 대부분 이제 과자빵, 인스턴트, 정크푸드, 튀긴 음식, 식용유로 볶은 거, 라면, 콜라, 사이다, 약물, 믹스커피,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피하면 좋은 음식들입니다. 이제 뭐 트랜스 지방 이건 절대 피해야 할 지방이고요.
설탕은 이제 혈당 수치를 높이고 살을 찌우게 합니다.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부제가 든 음식은 장 건강에 유의할 수 있습니다. 자, 나쁜 탄수화물, 이제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는 설탕 대체제인데 이게 좋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이게 식이섬유가 없어요. 나쁜 탄수화물에는. 그리고 나쁜 세균의 먹이가 돼요. 설탕은. 그렇지만 채소와 과일의 식이섬유는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 액상과당, 과당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과당을 프로톡스라고 하는데 이제 콘시럽, 그러니까 옥수수로 만들어진 건데 이 옥수수는 미국산 GM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건를 피하는 것이 좋고 이 과당은 과식과 복부비만을 일으킵니다. 나쁜 지방, 트랜스지방과 가공식물성 기름. 트랜스지방은 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마가린, 쇼토닌, 부분 경화유가 트랜스지방입니다. 자, 이 트랜스지방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지방 전문가들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쓰지 말고 코코넛유나 버터를 쓸 것을 이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항생제와 각종 약물, 이런 것들은 이제 소화장애와 면역적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분이 대형 이제 제약회사에서 임원으로 지냈던 분인데 조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약을 먹었는데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약을 계속 사용하다가 그 약으로 인해서 약 중독이 되고 또 우울증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됐어요. 그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이 그웬 올센이 약을 팔았던 사람의 고백이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써가지고 약이 나쁘다는 것을 그리고 제약회사의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나의 약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책으로서 약을 반대하는 그런 액티비스트로 운동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섭식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식은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 호레이스 플래처라는 사람이 자연은 잘 씹지 않는 사람을 징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The Great Masticator,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정말 음식을 정말 오랫동안 씹어요. 오랫동안 꼭꼭 씹어서 먹는 분인데 물도 씹어 먹고 또 고체 음식은 즙이 될 때까지 계속 씹는 것이 필요하고 50번에서 100번 정도 씹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씹습니다. 만약에 잘 씹지 않으면은 위장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잘 씹으면은 위장장애가 없어지고 가식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숲과 친해지는 것이 필요해요. 또 운동도 즐겁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운동은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햇빛도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또 흙에는 좋은 미생물과 신선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이것들은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혈관이 숙축되고 혈액순환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스트레스를 잘 풀고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더 힐링 코드. 모든 질병의 원인, 모든 불행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섭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호르몬인데 일회용품이라든지 플라스틱 용기에 환경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디버든 또는 이런 바디버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책도 있고 또 여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왜 플라스틱을 덜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SBS 스페셜의 독성가족 프로젝트에서도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거기서 이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합성 계면 활성제인데 계면 활성제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면 활성제는 치명적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면 활성제를 피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매일매일 샴푸를 쓰고 있다면 좀 자연 세제, 그러니까 천연 세제로 머리를 감거나 또 이를 닦을 때도 뭐 소금이라든지 천연 재료가 들어간 소금을 치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